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슈아키입니다. 최근 뉴스 클리핑을 하다 보면 가상세계, 메타버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이 매주 또는 기간 주기적으로 볼 때마다 그 진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짧게 봤을 때 뭐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시적인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코로나19와 더불어서 너무나도 본질적인 현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회복지 관련된 분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는데 이런 세계 속에서도 비대면의 세계, 디지털의 세계, 새로운 변화가 어떤 형태로든 벌써 우리의 실생활을 장악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지난주 그 전보다는 더욱더 앞선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미래를 다시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안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VR 그리고 AR 이렇게 하면요,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러는데 또 XR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익스피리언스 리얼리티에서 경험하는 거고 거기 가서 더 나아간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리서치라는 프리랜서로서 여러 그런 일에도 그 지인의 도움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러다 법제를 이렇게 찾아보는 일을 지난주에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그 가상현실이라는 게 고글을 두꺼운 걸 쓰고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페이스북이나 굉장히 앞선 기업들은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보는 우리 제가 쓰는 일반적인 안경에까지 이러한 기술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시판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의 레이벤이라고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페이스북의 그 창업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데 이게 실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주머니에도 넣어야 되고요. 뭐 들고 다녀야 되고 그걸 이걸 뭐 접는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찌 됐건 이 손을 하나를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없애줄 수 있을까? 제 아들은 스파이더맨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안경을 쓰고 여기서 부르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 이제 레이벤을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주커버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넥스트 컴퓨팅 플랫폼이 될 거다. 즉 지금은 스마트폰이 다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시절이 많지만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어디 이제 뭐 출장을 하거나 미팅을 가면 사람들이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오셨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오죠.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모든 것이 가능한데 뭘 들고 다니는 것 자체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세상이 됐는데 이게 결국 스마트폰들은 하나가 컴퓨팅 플랫폼이 됐는데 이제 이것도 불편하니까 안경으로 가는 시대가 곧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사고요. 삼성전자에서는 또 이렇게 고민을 한 겁니다. 야, 이거 안경 쓰는데 안경 눈에 문제가 있고 이게 뭐 지금은 괜찮겠지만 조금 쓰면 피로해지고 뭐 안전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라는 이제 뭐 반론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어떨까?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핸드폰이 있는데요, 물론. 그럼 이 스마트워치로 조작을 하는데 안경과 연동해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 이 안경은 또 선글라스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IT에 있는 분들은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만약에 시니어 비즈니스에 접근을 하면 시니어들은 일단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경 이렇게 벗는 게 잘 안 보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저도 처음에는 뭐 안경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해봤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뭐 실은 돋보기를 써야 되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썼다 벗었다 하는 지경이 됐는데 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나에게 만약에 어떤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 즉 저라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먹는 거, 뭐 오감이죠. 걷는 것. 이런 사람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가지 않을까? 또 그것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페이스북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가격 문제라든지 기술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면은 만약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낀다면은 현실화되는 것도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기차, 자율주행 뭐 매일 뉴스에서 보지만 지금 눈을 뜨면 우리나라의 아이오닉스 뭐 이런 거 굉장히 예쁜 차들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점점 그 숫자는 급속해서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문제가 되었던
나이 들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다라는 얘기가 "아 그런 적이 있었어?"라고 웃는, 예를 들어서 뭐 마치 주판 이렇게 잘 노는 게 회사를 취업할 수 있는,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스킬이었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느낌이 우리 앞에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가고 있다. 우리 시니어들이 노후의 삶을 생각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 많은데 과거에 갇혀 있거나 그 새로 들어오는 것을 보지 않았을 때 얼마나 디지털 문맹이 됐을 때는 이제는 글을 모르는 것 이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것을 봅니다. 또 이런 기사도 있는데 "현실은 좁다. 가상 세계가 전시장이나 공연장이 된다." 이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여기서 스톱하지 마시고 뒷부분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요 최근에 이제 그 문화예술 이런 미술관 같은 데 가면은요. 가상현실이 많이 돼 있어요.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를 놓고 화면을 통해서 몰입감을 주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공연, 전시, 팬미팅까지 다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제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또 아바타라는 나의 부캐릭터, 근데 그 아바타도 거의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는 지금 여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그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찍는데 저의 아바타라는 것은 메타버스 속에서, 그것이 어떤 플랫폼이 됐든 거기서 저의 조작에 의해서 움직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면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이것도 한 연예인인데요. 연예인이 가상 아이돌을,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닮은 것을 트랜지션하면 저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AI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 아이돌이 표정, 행동 이런 것을 따라하면서 그래서 콘서트를 한다. 그런 이미지를, 요거는 또 이제 제가 되게 그 보고 '아 재밌다.' 그래서 저도 곧 하나 어제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게더타운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하냐면요. 클래식 공연을 이렇게 게더타운이라는 데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홈페이지 같으면 보겠지만 여기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URL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캐릭터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작은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붙으면은 줌 회의처럼 화상 회의가 되고요. 이 공간 위쪽에 보면 콘서트 홀이라고 이제 빨간 자리가 있겠죠. 여기 앞에 가면은 이제 이 거기서 이렇게 X를 누르라고 하면은 그 자판기에서 X를 누르게 되면은 그 속에 접속이 되면서 그 안에서 마치 유튜브에서 보는 것 같은 것이 펼쳐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즉 우리가 1차원적이나 이렇게 보여진 나열한 글로 나열한 공간을 실제로 이렇게 게임하듯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단계까지 갔고, 이 단계 안에서 정말 사람처럼 하는 것까지도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지금 그림에 보는 게 공연입니다. 공연하면 옆에서는 뭐 아바타들이 쭉 앉아서 보고 듣고 얘기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끼리 대화도 할 수 있고 앞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나 잠깐 아바타를 움직여서 문 밖에 나가면 문 밖에 서성 있는 사람하고 근접거리가 있으면 거기서 바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옆에 만약에 앨범이 있으면 다른 것도 볼 수 있고 코미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 은퇴하시거나 시니어분들이 '아이 저 뭐야. 게임도 안 해 보신 분들 이게 뭐야.'라고 하시겠는데 막상 해 보시면 재밌어요. 저희가 몇 주 전에 한 단체에서 뭐 7 학년 선생님도 계셨는데 같이 해 봤는데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뭐 피아노 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게임하는 것도 있고 둘이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실이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라는 오피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세요." 하면 제 아바타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딱 접속을 하게 되면 만나면 화상으로 딱 오겠죠. 그럼 화상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이끌고 가서 거기서 뭐 둘만 얘기할 수 있거나 옆에 있는 사람하고 say hi 하고 얘기할 수 있거나, 또는 제가 링크를 보내주면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상 세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이 또 재밌어 하는데 이것을 로펌 회사에서도 도입을 했습니다. 야 이게 뭔 소리야. 그 로펌하고 일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여기는 법을 다루고 굉장히 어느 정도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법조계에서도 이제 가상 오피스를 했는데, 물론 그렇다고 오피스 정도까지로 한 것보다는 내용을 보면 이 정도인 거예요. 뭐냐면 실제 사무실처럼 구현을 해 놔서 채용 박람회와 만찬 행사를 했다. 예를 들어서 채용 박람회를 하면 이제
IT 기술을 할 수 있어야겠죠,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게 들어와서 아바타 움직이면서 인제 뭐 한 자리에서 PT라면 거기 얘기 설명을 듣고 요런 공간을 가 보면은 클릭을 해 보면 여기 이제 태평양 그 법무법인이었는데 그 사무실 모양을 볼 수 있고 뭐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고 이런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는데 앉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화상회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 쪽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병원에서도 도입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원격 진료를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부분에서 하는데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세련된 안경보다는 구글 같은 걸 쓰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응급 환자를 테스트한다 이랬을 때 어떤 게 있습니까? 마네킹을 가지고 하거나 시공간에 제약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아예 VR 교육장을 만들어 놔 가지고 거기에 왔을 때 뭘 하느냐 아무 시공간에 제약이 없죠. 그리고 고글만 쓰면 옆에 11명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고글을 통해서 가상 체험을 통해서 실제로 환자가 있는 것처럼 하고 환자에 대해서 경험을 반복으로 하는 그런 교육 도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은 오프라인 세상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되면서 이렇게 줌이라든지 더 심지어 나가서 메타버스 겟더타운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VR, AR 이런 기술들이 또 접목이 되면서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미팅이 어디에서 있었는데 그 공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방 정도만 되더라도 뭐 세종시라고 하더라도 KTX로 얼마 안 될 거야 하지만 오가는 시간 모하면 하루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그 하루라는 게 그 안에서 만난 뭐 30분이든 1시간짜리 미팅을 위해서 모든 게 다 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비대면이면은 아무 데서나 뭐 버스 안에서도 이어폰만 꽂으면 얘기할 수 있죠. 제 지인들 중에 이제 글로벌 국제 기구에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활동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을 수도 있고 뉴욕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친구들이 팀으로 일할 때 제가 옆에서 보면 가만히 전에는 그냥 이어폰 꽂고 커피숍 뒤에나 조용한 데 가서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물론 보이스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비대면이 되면서 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키 솔루션들이 나오면서 아무 곳에서나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는요. 얼굴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아바타가 거길 가서 움직일 수까지 있게 되니까 이것들이 주는 임팩트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 이게 현실이야? 가상이야?' 이런 헷갈림을 주는데요. 이런 얘기를 만약에 퇴직하신 분이나 시니어들이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요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나는 이미 이 가상 오피스에서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줌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런 공간에 있고 이랬습니다. 제가 외국계 회사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국내보다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빠른 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무실에 회의를 할 때는 어떤 장면이 많았냐면 로컬의 사무실에 이제 뭐 노트북 당연히 뭐 그때 없었을 때도 들고 있었고 그러면은 앞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는 글로벌하고 연결된 팀하고 채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일들을 다 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팅 하나에서. 물론 미팅 지금 나이가 들어 보니까 미팅 하나에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그거를 뛰어넘는 거죠. 이 안에서 저의 부 캐릭터나 아바타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나 위치할 수 있고 시공간에 제약이 없고 그것을 또 필요한 경우로 연결하고 또 그거를 언제나 리코딩해서 저장해서 다시 볼 수 있고 그것을 영상으로 송출해서 많은 사람에게 뿌릴 수 있고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들이 "당신은 안 한다." 하시라도 이런 것들을 알고 이해하는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제 예전에 '우리말 한글을 못 쓰면 좀 창피했고 이랬던 것 정도로 가지 않을까?' 어쩌면 랭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글에다가 번역만 하면 다 되거든요. 뭐 거의 에라이율도 굉장히 급속도로 그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의 이러한 소통 도구는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가 아닐까. 실생활에서 뭐 주문하고 은행 못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이미 젊은 사람들 이 시대는 벌써 그 뒤를 뛰어넘는 가상공학까지 가고 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문화센터라든지 50%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은 또는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쉽게 그냥 접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를 잡고 손자녀와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한번 관심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